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다음 달 치러질 재보궐선거를 준비하는 여야 정치권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조국 혁신당, 이번 주 초 민주당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동선대본부장 맡고 계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희정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로 모시려고 했는데 이 시간에 이제 지역구 행사도 있고요. 또 이제 네. 부산에 여러 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전화 연결하게 됐는데 지금 부산 어디쯤 계세요? 부산 시청이 있는 제 지역구 연제구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바로 그리고 금정구는 예전에 연제구와 같은 큰 구였다가 분류가 돼서 금정구로 따로 있습니다. 아, 그럼 부산 안에서도 또 우리 김 의원님께서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구 중에 하나겠네요. 금정구도. 아, 그럼요. 한때 다 같은 구였었는데 부산이 커지면서 네. 더 중심에 있는 연제구에는 지금 시청이 있고요. 네. 그리고 금정구는 부산 초입, 서울에서 이렇게 쫙 운전해서 내려오시거나 고속버스 타고 오면 처음으로 만나는 구가 금정구입니다. 그렇군요. 자, 네.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보궐선거를 앞둔 지역 민심입니다. 우리 김희정 네. 의원님께서 만난 주민들 주로 어떤 말씀들 하십니까? 일단 선거 분위기가 그렇게 달아오른 분위기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정치권 전체에 대한 실망감이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정말 너무 죄송하죠. 서민 경제 어렵고 물가 문제 어렵고 네. 그런데요. 그래서 여당을 향해서는 니들끼리 싸울 때냐 막 이런 얘기고요. 네. 그리고 또 야당을 향해서는 법적으로 문제 있는 정치인들은 언제 잡혀 들어갑니까?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자, 여당을 향해서도 야당을 향해서도 민심의 쓴소리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네. 어떻게 보면 뭐 정치인들이 고개 들고 다니기가 좀 힘들겠어요. 지금 분위기는. 네네. 네. 그런 진짜 진정성 있게 네. 합심해서 가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김희정 의원님은 이번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공동 선대본부장 맡으셨습니다. 이번 선거는 네. 어떤 기조로 치르십니까? 네, 지역 일꾼을 뽑는 거죠. 부산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금정구민을 위해서 진짜로 일할 지역 일꾼이 누구냐, 그리고 네. 헌신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좀 문제 제기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저희 금정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는 정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네네. 이렇게 갑작스러운 병고에 의한 이 선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데 뭐 부산 선거뿐만 아니라 사실 뭐 영광군수 선거도 있고 곡성군수 선거도 있고 막 이런데 이런 경우는 네. 그 당선되신 분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날아간 자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별세한 것과 비리로 그만둔 것과는 다르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제 영광군수 선거 같은 경우는 14억 6,688만 원, 네. 곡성군수 선거는 8억 1,000만 원 이렇게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가지고 있었던 당은 이 재선거 보궐선거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사실 사과부터 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는 뭐 과연 출마를 할 것인지도 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건 없고 네네. 뭐 오로지 막 계산기 두드려서 뭐 어느 동네에서는 뭐 각자 싸우고 어느 동네에서는 한 패 먹자 그러고 네. 이러니까 더 정치권이 욕먹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다 또 뭐 얼마 주겠다 하니까 경매냐 이런 그 얘기를 뭐 네. 한동훈 대표가 하기도 했는데 자, 네. 그 김희정 의원님이 이제 지역 일꾼 뽑는 선거다. 다들 이제 동감을 할 텐데 그럼에도 야권은 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비슷한 기조, 예를 들어서 네. 정권 심판 구도로 이번 선거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책 좀 준비하고 계세요? 일단 정치권이 욕먹는 거 여당이 무거운 책임감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말 새롭게 우리가 국회 결성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정말 국민들이 최근에 뉴스 안 본다고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참 저도 속해 있습니다만 이 국회의원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국회에서 뭐 무슨 좋은 법 통과시키고 뭐 정책적으로 이렇게 날밤새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경쟁적인 걸로 머리 쥐어뜯고 싸우는데 네. 사실 지금 민주당에 완전히 몰표로 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정권 심판으로 이번 그것도 지방선거인데 선거를 치르겠다? 이거는 정말 민심과 동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부산과 관련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이제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네네. 뭐 부산만 잘 먹고 살자는 게 아니라 너무 이제 서울 1급 체제로 가다 보니까 인구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 등의 좀 편파적인 이게 언밸런싱이 있어서 네. 동남권 쪽에 이제 금융도 개발시키고 하기 위해서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 그리고 산업은행 본사 이전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이제 저희 정치권이 앞장서고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할 것처럼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반대하고요. 네. 네, 부산 위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막상 이 법안에는 전혀 동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심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구를 방문을 하시려고 하면 정말 그 지역에서 원하는 바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자, 선거 앞두고 금천구청장 또 다른 변수가 이제 야권이 과연 후보 단일화 할 수 있을지인데 오늘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뭐 후보 등록 자제 사퇴 이런 거 요구해서 조국혁신당이 무례한 발언이다 그리고 좀 이렇게 좀 갈등이 있는 모습이 있던데 만약에 그 야권이 단일화 이룬다면 이건 좀 위협할 수준이 됩니까? 여당 후보를? 뭐 때문에 단일화하는지를 부산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특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남에서는 막 그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각 당에 대해서 막 욕하고 그렇게 하면서 네.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부산에 와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단일화하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위한 단일화인가? 무슨 가치를 같이 가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이나 산업은행 본사 이전에 대해서 두 당이 의견을 같이 하니까 또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우리 두 당이 의견을 같이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 그래 뭐 정책 연대. 하네. 네네. 네. 그런데 그거 없이 똑같은 선거에 호남에서는 물어뜯고 영남에서는 표 계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진짜 표 계산만 한다라는 게 너무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그래서 네네.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단일화 해봤자 효력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인천 강화 방문한 데 이어서요. 내일은 네. 부산 금정구 찾는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서울 교육감도 큰 관심이 모아지는 선거인데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치러지는 첫 선거입니다. 그래서 네. 국민의힘은 이번 10월 재보선 목표치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일단 말씀드렸듯이 이제 강화 네. 그다음에 이제 금정 같은 경우는 원래 단체장이 저희 당 소속이었고 네. 두 곳 다 이제 갑작스러운 병고로 자리가 없어졌지 네네. 비리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연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지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리고 곡성에서는 좀 의미 있는 득표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전남에서도 의미 있는 득표를 해야 된다. 또 이제 네. 서울 교육감은 뭐 이제 오랫동안 뭐 진보 후보가 했으니까 뭐 보수 후보가 가져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여권에서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교육감 선거는 그러니까요. 이제 정치권에서 관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은 하나- 안 하셨군요. 근데 하나 반가운 거는 네. 그나마 보수 단일화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조선혁 의원님이라고 네네. 예, 그 위원을 지내셨죠? 예. 예, 정교조 리스트를 이렇게 발표를 해서 곤욕을 치렀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뭐 정보 공개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던 조전혁 의원님으로 보수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지원은 못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이제 보수가 한 길로 갈 수 있지 않나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는 지금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우리 김희정 의원님은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 역임했고요. 여성가족부 장관도 하셨고 따라서 당정 양측을 모두 누구보다 잘 알고 잘 꿰고 계신 분이라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독대를 둘러싼 미묘한 갈등. 그 본질은 네. 어디 있다고 보세요? 뭐냐면 너무 갈등을 부각해야지 이게 뉴스가 돼서 그런지 막 옆에서 좀 부추기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가 공중전만 있는 게 아니라 수중전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좀 활용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냐 하면 모든 게 투명하고 이런 게 이제 좋은 정치이긴 하죠.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지는 게. 네. 하지만 모든 갈등 관계가 이렇게 다 국민들에게 다 노출되는 거는 또 투명하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중전이 필요하고죠. 물밑 접촉.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런 거를 양쪽이 잘 구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투명한 어떤 그 모습들 중요하지만 물 밑에서 벌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같이 뭐라 그럴까요? 같이 병행돼야지 더 잘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시군요. 네. 네네. 자, 정치 지도자가 대국민 소통하는 창구는 주로 이제 언론을 통해서 하잖아요. 네, 예컨대 네. 뭐 기자회견이나 대담 등 뭐 대통령의 여러 가지 소통 방식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당시 이제 네. 청와대 대변인 네. 지내셨으니까요. 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언론을 통한 소통 어떻게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역대 대통령님들 중에서 대통령 기자회견 공식 기자회견 수가 좀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20번 하셨어요. 아, 공식 재임 기간 기자회견 동안에. 재임 중에 네, 20번.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기자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리고 기자들의 취재 경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요. 뭡니까? 같이 등산하는 거였습니다. 등산을요? 네, 사실 가끔 해요? 자주 해요? 자주 해야죠. 자주 그런데 해요? 기자들은 사실 빨간 날도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아유, 왜냐하면 정치부 기자들 정말 휴일이 없죠. 네. 왜냐하면 어쨌든 뉴스는 매일매일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기왕 출근하는데 책상에 앉아서 이제 저 벽 뒤에 대통령 얼굴 못 보고 이제 스태프들 통해서 취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네. 휴일이니까 같이 등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해지지 않은 질문 막 던질 수 있거든요. 예. 예, 사실은 스텝 입장에서는 그리 좋은 건 아닙니다. 안절부절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 왜냐- 정책 담당하는 스텝 입장에선. 왜냐하면 네. 그 등산 가자고 해놓고 대통령님 주변을 이 직원들이 에워싸고 있으면 안 되고 옆을 자연스럽게 기자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가면서 막 집중 취재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이런 게 네. 사실 취재 경쟁도 불러일으키고, 막 스킨십에도 대통령과 헛되내고, 스킨십, 소통.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님도 사실 언론을 대하는 기술이 올라가고, 네. 기자분들도 가감 없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라 굉장히 좀 인기 있었던 게 기자단과의 등산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 일요일 날마다 뭐 주말마다 대통령 뭐 매주말은 아니었겠지만 자주 대통령을 상대로 특정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는 모습이 이제 약간 눈에 선하고요. 자, 네. 최근 국정 지지율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이른바 광우병 파동으로 정권 초기 지지율이 엄청 낮아졌었는데 그걸 극복했던 경험이 있어요. 네. 국정 지지도 회복 과정은 어찌 보면 뭐 하나의 선례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당시 지지율을 어떻게 회복을 했습니까? 일단은 그때도 광우병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전형적으로 괴담 정치에 이렇게 지지율이 무너지는 케이스였습니다. 괴담 정치의 지지율이 무너졌다. 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뇌송송 구멍탁 뭐 이런 식으로 말까지 만들어서 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완전 국민적인 문제로 막 만들어서 네. 지지율을 막 곤두박질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괴담 정치를 바로잡는 게 정치권의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그거는 거기에 대한 어떤 사과나 이런 걸로 시작될 것 같아요. 근데 사과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괴담 정치라는 거를 막 이렇게 들끓었던 시기가 지나가면 네. 국민들이 차분히 이제 이게 괴담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지지율이 회복이 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괴담 정치가 정돈되는 것뿐만 아니라 네. 국정 기조를 국민들이 원하는 바로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하나 프레임이 뭐였냐면
뭐 강부자 프레임이 있었어요. 강남 땅 부자라고 네. 이런 식으로. 강부자 부자들을- 고소영. 네, 막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명확하게 지속적으로 신서민 중도 실용이라는 거를 끊임없이 반복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기조 전환을 네. 근데 말만 신서민 중도 실용이라고 한 게 아니라 미소금융 같이 네. 무보증 무담보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미소금융을 전국 곳곳에 만들고 예. 또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대기업하고 1차 벤더, 2차 벤더들이 막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거를 네. 보여주고 이런 그 정책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던 것도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많은 정권들이 활용하는 방법이긴 한데 인사를 했었죠. 대통령실 인사. 네네. 인사도 있었고 개각도 있었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광우병 파동이 있으면서 지지율 떨어졌을 때 이제 대통령실 인사로 이제 대변인으로 들어갔던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다시 지지율을 회복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잘한 인사가 대변인이었군요. 그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인사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활발히 소통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 좀 최근에 만나신 적 있습니까? 저희 그 같이 일하셨던 분들 네. 이렇게 경조사 같은 거 있거나 하면 대통령님께서 막 네. 결혼식 같은 데도 오셔서 예전에 일하셨던 직원들 축하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뵙고 네. 필요한 자리에서도 이제 같이 식사들 하면서 이렇게 대화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도 네. 이제 보셨다는 네. 얘기인데 특별하게 네. 어때 말씀하신 거 요즘 국정이나 이게 관련해 가지고 좀 귀에 들어왔던 얘기 있습니까? 일단 요즘 우리 여당에서 새겨들어야 할 부분인데요. 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사실은 이회창 총리하고 좀 갈등이 있으면서 네. 저희가 정권을 처음으로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당정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들이 그런 데 더 신경 써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좀 최근에는 좀 와닿는 얘기였죠. 네네. 그리고 또 야당 쪽 인사들도 그런 자리에는 오거든요, 보면. 네네. 그러면은 이제 나라 위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냐. 너무 그렇게 반대만 하지 말고 좀 역할들 하라. 이렇게 네. 야당 의원들에게도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네네. 네. 자,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 내놓을 가능성이 높고 이제 뭐 관련 특검 법안에 대해서 아마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 문제 지금 뭐 사과 일단 뭐 사과를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김희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일단 김건희 여사가 직접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내가 했어. 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국민들이 그 사과에 대해서 참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있구나 이런 네.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 네. 네네. 자, 근데 김희정 의원님 사과를 한다고 해서 특검법을 비롯한 민주당의 법적인 압박이 이제 수그러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 네. 공세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당으로서는 어떻게 출구를 마련해야 합니까? 일단 지금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뭐냐 하면 저희 국정감사 앞두고 있다 보니 네, 이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위원회인데요. 네, 그러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따님이랑 사위랑 다 이스타 항공 뭐 이런 부분이 걸려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항공사, 그다음에 대장동 개발도 저희 국토교통 건설이니까 그쪽 관련된 증인 이렇게 채택을 하려고 하면 아니 뭐 수사 중이고 한데 왜 국정감사에 불러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증인을 한 명도 채택을 안 해줘요. 네네. 그런데 이거는 별도 특별법이나 특검이 필요 없이 국정감사라는 국회의원이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본연의 그 행사에서도 이런 증인들 채택을 지금 수사 중인 사람을 왜 불러? 네. 라고 하면서 안 해주면서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건들은 다 공수처라든지 관계기관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사 중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별도로 특별법까지 만들자? 이게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네. 자, 네. 어제 여당 추천 국가인권위원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김희정 의원님께서 본회의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강력히 항의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많이 네. 화나셨어요? 왜냐하면 네. 저는 부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부결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서로 여야 간에 약속을 어겼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뭐냐면 국가인권위원회 추천목 중에 네. 이제 국회 추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야 추천목이 따로 있고 뭐 야당 추천목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결국은 국회 추천목으로 같이 나가는데 네. 그 추천 몫을 한 사람은 그 여당에서 추천하고 한 사람은 야당에서 하자. 그리고 각각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서로 명단을 주고 받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서로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도 민주당 그 사람 우리가 추천할게요. 찬성합니다. 네. 민주당도 우리 사람 괜찮으세요 하니까 그래 좋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깼다라는 게 그게 사기라는 겁니다. 네. 상도의가 그러면은- 아니다. 예. 예, 아니 부결이야. 사람이 의원들 그 찬반 투표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제 얘기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자유 투표하자고 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함께 국회 초청 몫으로 추천하기 위해서 각각 한 명씩 하고 둘 다 오케이 해놓고선 그런데 자기들끼리 뒤로 의원총회 해가지고 부결될 수도 있다는 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속이 지켜질 수 없으니 이번에는 이 안건을 올리지 말자든지 그렇게 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줄 수 없겠냐는지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래 우리가 추천해줄게. 그래놓고서는 부결했으니까 진짜 제가 입에 담기도 민망하지만 양아치들도 이렇게 안 합니다. 예. 자, 그 말씀은 약간 이제 순화해서. 하여간 좀 격양돼서 여하튼 격앙되셨어요. 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비롯한 저출생 대응 관련 법들이 통과됐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소속 상임이 이제 국토위인데 해당 법안들 통과에 역할을 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경험 살리신 건가요? 시간 다 됐으니까 짧게 대답은 해주세요. 네, 세 가지 법안 제출했고요. 제가 제출한 법안이 함께 반영이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육아휴직 그동안 끊어서 사용 못했는데 네네. 이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이렇게 회차를 나눠서 3회 나눠서 사용할 수 있고 네. 길이도 3년으로 길어졌고 네. 이러니까 저출생 해결하는데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편안한 퇴근길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